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운변동의 탈락의 첫 번째 시간인 자음군 단순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탈락 어떤 건지 앞 시간에 좀 배웠죠? 우리 원래 존재했던 음운이 하나의 음운이 존재했던 음운이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군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탈락 중에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뭐가 있냐면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그럼 자음군 단순화는 어떤 것이냐? 자음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리군자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음이 사라진다, 이런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말 속에서 자음군이 올 수 있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겹받침에 올 수 있는 발음들이 되겠습니다. 겹받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두 가지 자음이 음절의 종성, 그러니까 끝에 오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 어떤 음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우리 자음군 단순화의 개념을 디테일하게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음절의 끝에, 그러니까 종성이나 받침에, 이런 말이 되겠죠. 두 개의 자음, 겹받침이라고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그러한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요소의 겹받침들이 어떤 것으로 사라지는지 우리가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들은 앞에 보시다시피 뒷자음이 탈락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자음이 남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로 나와 있는 것은 앞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니까 이번엔 뒷자음이 남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떤 음운 환경 속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실현이 되는 거냐면 뒷음절이 뭘로 시작할 때다? 자음으로 시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모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 녀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녀석들을 모두 다 들여다보시면 뒤에 음절이 자음이 있게 시작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뒷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와 앞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의 예들은 머릿속으로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머릿속으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녀석들을 좀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할꼬라든가 그 다음에 안꼬라든가 넓다라는 말,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할꼬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리을, 티귿 같은 경우에는 앞자음이 남는 경우죠. 뒷자음이 탈락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을이 남게 되고 그러면 유음에, 그러니까 울림 소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자음이 뭘로 발음된다?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그래서 발음을 할 때 할꼬가 아니라 할꼬,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읍지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리을, 피읍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죠? 피읍이 남죠. 그죠? 그런데 리을, 피읍이 남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읍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 말입니다. 무슨 법칙이 있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읍은 뭘로 변하게 된다? 비읍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할 때 읍지라고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익히셨나요? 이해 잘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뒷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할 땐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음절 앞에서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연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음 현상,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면서 살짝 한번 봤었는데요. 앞에 있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뒷 음절에 무엇으로 올라가는 경우? 초성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연음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달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원래 리을 기역이니까 어때요? 뭐가 남아야 되죠? 기역이 남아야 되죠. 그래서 발음을 하게 되면 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글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다는 겁니다. 왜 어색하냐? 연음 현상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자음이 뒷 음절에 초성으로 올라가서 달글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원래 니은, 지읒 같은 경우에는 앞자음이 남아야 되죠. 그래서 안, 아, 안, 나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역시 어색하죠? 왜 그러냐? 연음현상이죠. 지읒이 뒤에 있는 첫 소리로 올라가서 앉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자음군 단순화는 뒷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예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예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놔뒀는데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띈 것들 있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띈 것들은 왜 표시를 했느냐? 음운 변동은요 항상 정해진 규칙대로만 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도 이 리을 비읍과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자음이 얘 같은 경우는 뒷자음이 남아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 예외적인 조항이 발생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예외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가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리을 비읍의 예외 규정을 좀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자,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쵸? 이 발이라고 하는 어간 앞에서 어간에서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자음 앞에서 오면 발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이 자음 앞에서 오면 원래는 뭐가 남아야 돼? 리을이 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비읍이 남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봤지만 리을이 남아야 되죠. 그래서 밝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자음이 남아요. 그래서 밥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밟고 역시 밥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밟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밥고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왜? 발이라고 하는 말은 자음 앞에서는 리을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읍이 아니라 리을이 탈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규정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규정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런 것들은 이 말 자체에서 예외 규정이 발생하는데요.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비읍이 남는 경우가 되겠죠. 자, 대표적인 게 넓적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은 음운 변동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음운 변동은요. 하나의 음운 변동만 적용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속에 여러 개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던 간에 분명히 그러한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물어보고 능력을 물어볼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변동 과정과 변화되는 양상을 한번 써보는 것도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선생님이랑은 요 넓적하다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표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화하냐면 일단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 리을 비읍이라고 하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그런데 넓죽하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리을이 남아야 되는 리을 비읍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넙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쩍, 하, 다.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선 뭐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넓적하다가 다시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말이 예사소리이고 뒷말이 역시 예사소리일 때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뭘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앞에 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일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체해서 한번 배웠어요. 그죠? 안 울림 예사소리일 때 뒤에 있는 말이 이제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비읍, 지읒, 시옷일 때 자 얘네들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적용이 됩니까? 된 소리 되기 발음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느냐? 너, 그 다음에 쩍, 된 소리가 되겠죠? 하, 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양상을 보니까 이번엔 여기 나와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히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연달아 발음이 될 때는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축약이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축약은 두 가지 음운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죠. 특히나 예사 소리와 히읗이 만났을 때 거센 소리로 변하는 건데요. 이런 걸 우리는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물론 뒷시간에 우리가 축약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 한 번 더 축약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넙, 그 다음에 축약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키역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카, 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된 건 바로 자음, 축약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넙, 가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개의 발음이 이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 선생님처럼 이렇게 규정과 변화된 양상과 변화되는 음운 변동의 종류들을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그러면 자,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리을이 아니라 비읍이 남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번엔 리을, 기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기역의 예외 규정은 딱 하나만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용언의 어간일 때입니다. 그렇죠. 용언의 어간의 받침일 때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역이 남아야 되겠죠. 하지만 기역 뒤에, 그러니까 리을, 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기역이 탈락합니다. 기역이 두 개가 동시에 부딪히면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역이 탈락하고 리을이 남는 경우인데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을 비교할 때 말다랑 비교해보면 좀 편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는다 그랬죠? 원래 뒤에 게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막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뒤에 게 남았기 때문에 막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을, 기역이지만 기역이 남지 않고 리을이 남는 이유는 뒤에 있는 어미가 뭘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기역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자원군 단수다를 모두 한번 배워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음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설명 잘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